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동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사. 그런데 이 팔품사에서 제가 동사를 가르칠 때는요, 너무 디테일하게 가르치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티처 킴스 그래마 시즌 1에 팔품사가 끝나고 좀 뒤로 가면은요, 제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다루면서 동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고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만, 그죠? 기본적인 거 위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동사입니다. 동사. 기본 개념은 뭡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 동작에는 육체적인 동작도 있고 정신적인 어떤 동작도 있겠죠. 정신적인 동작은 뭐 사고하는 거, 그렇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낱말로 영어는요 주부와 술부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주부가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쭉 수식어가 이렇게 뒤에 있겠죠. 예.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고 그리고 뒤에 동사가 있고 이 동사 뒷부분 이게 이제 전체가 다 술부가 되겠죠. 술부. 그래서 이걸로 구성되는 영어 문장에서 이 동사는 이 주어 다음에 즉 술부의 뒷부분을 결정짓죠.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가서 이따 배우겠지만은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를 두 개를 취하는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어를 취하는 동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목적어 다음에 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오는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이 술부 뒷구조를 결정짓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 개념은 뭐 단순하죠. 예,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고 영어 문장에서 술부의 뒷구조, 그렇죠? 술부의 뒷구조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동사다. 그렇죠? 그런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를 먼저 한번 좀 보시면은 동사의 성격과 관련돼서 먼저 동사에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그리고 이 스테이티브 벌브죠. 이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동작 동사는 뭐예요? 예,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겠죠.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 적은 건데 이거 말고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먹다, 마시다, 달리다, 말하다, 자르다, 일하다, 걷다, 놀다, 사다, 팔다, 행동하다, 말하다, 노래하다, 쓰다, 돕다, 가르치다, 인도하다, 번역하다, 하다, 때리다. 비트도 때리다죠. hit과 비트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hit은요, 한 대만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야구에서 보면은요, 투수가 공을 딱 던지죠. 그리고 타자가 탁 때리는 걸 hit입니다. hit. 한 방 딱 때리는 건데, 이 비트는요,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 번 때리는 걸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도 비트가 쿵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 번 때리잖아요. 그래서 비트는 여러 번 때리는 겁니다. 메이크 만들다, 캐치는 잡다, 라이즈는 올라가다, get은 뭐 잡다, 얻다 다 되죠. 테이크도 뭔가 취하다. 이거는 뭐 이 넘어지고 떨어지는 거, 어드레스는 연설하고 말하고, 채우는 거, 묻는 거, 살아가는 거, 보호하는 거, 거는 거, 불러오는 부는 거. 다 동작입니다. 그죠? 자, 영어에는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어요.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동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5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놨습니다. 먼저, 알다. 알다도, 아는 상태죠. 지식이 내 머리, 뇌에 있는 주름에 있는 거죠. 그쵸? 저 어떤 정보가. 그 상태가 그냥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believe가 있죠. 믿는 거죠. 믿는 신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쵸? 예. want, 원하다, 필요하다, 뭐 깨닫다, 이해하다, suppose, 뭐 가정하다, 상정하다, desire, 뭐 바라다, 욕망하다. 그죠? 소유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내 안에 그냥 마치 지식이 내 그 뇌의 주름 속에 그렇게 새겨져 있듯이 돈이 내 안에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소유, own, belong to 같은 거. 감정을 나타내는 말은 이 desire가 밑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쵸?
예, love like, prefer 이것도 더 좋아하는 거, 선호하는 거, 싫어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거는 이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거, care도 좋아하다죠. mind는 꺼리다, appreciate는 이것도 감사하다인데 이게 이제 thank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주로 사람한테 감사하죠. 예, appreciate는요, 얘는요 주로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즉 사물이 나와요. 사물.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죠. 이게 이제 문장의 오형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어를 취하는, 주격 보어를 취하는 동사들이죠. 대부분. 그쵸? 예. 느끼다, 듣다. 듣다가 여러분, 듣다가 이게 듣는 상태를, 그러니까 내 청각 기관 속으로 어떤 소리가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다가 좀 빼서 보시면 hear은 상태 동사인데 얘가 동작 동사로서 듣다는 뭐냐면 listen to예요. 이거는 정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듣는 동작을 말합니다. 여기 see가 나오는데 see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시각 기관으로 내 눈에 어떤 그 시각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게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상태 동사인데 이것도 동작을 나타낼 때는 look at이죠. look at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유심히 이렇게 아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 그게 look at입니다. 이건 동작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사운드도 뭐뭐처럼 들리다예요. 이것도 뭐뭐처럼 보이다. 어떠한 냄새가 나다. 어떠한 맛이 나다. 이거는 이제 무게를 달아보는 거고,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보이다. 기타 뭐 존재하다. sim 또 썼네. 예, remain은 뭐 어떤 상태가 되다. reg은 부족하다죠. 이거는 포함하고 있다. 뭐뭐로 구성되다. resemble은 닮다죠. 이게 이제 진행이 안 되죠. 그죠? 예. 만약에 이걸 갖다가 뭐 그는 나를 그러니까 뭐 그가 is resembling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이걸 동작 동사로 해갖고 뭐 his mom 이렇게 썼다고 쳐봐요. 그가 그의 엄마를 닮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은 막 이 얼굴이 영화에서 보듯이 막 녹아지면서 변형이 되는 거죠. 막 닮아가려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죠? 예, resemble은 그냥 닮다. 닮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빚지다, 포함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얘네들은 진행형이 불가하다고 썼는데 이거 수정할게요. 불가가 아니라 필요 없다예요. 진행형이.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안에 그렇게 유지되고 있고, 그쵸? 이미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내가 I know, 아는 상태죠. 아는 지식이 내 뇌에 이미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소유한 게. 소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를 지니고 있으면 그 지니고 있는 상태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행형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수동태가 안 됩니다. 수동태. 수동태는 뭐예요? 주어가 있고, 그리고 동사가 있고, 이게 목적어가 있는데, 이 동사의 동작이, 그쵸? 얘에게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의 입장에서 글을 쓰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죠. BPP 써갖고, 동사를.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인데 동작에 주고받음이 없는 거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도 불가한 겁니다. 요거 두 가지는 뭐 시험 보실 일들은 없겠지만 시험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진행형과 수동태가 불가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사의 성격과 관련해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가 있다는 거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동사와 관련해서 우리를 가장 학창시절부터 힘들게 했던 것들이 뭡니까? 바로 자동사와 타동사죠.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저도 이제 그 신학생들 대상으로 영어를 좀 가르치다 보면은 이 자타동사의 개념이 이게 왜 어려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문법책을 보다 보면은 문법책에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카테고리를 나눠 놓잖아요. 그쵸? 1형식부터 2, 3, 4, 5형식을 카테고리를 나눠 놓고 이 1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막 나열하고 2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막 나열하고 3형식 막 나열하고 4형식 막 나열하고 5형식 막 나열한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 수가 상당히 많죠? 막 용어도 막 넣고 여기다가. 그쵸? 불완전 자동사, 판단, 판명의 자동사,
그쵸? 감정을 나타내는 뭐 이 불완전 자동사, 수요 동사, 그리고 뭐 이제 불완전 타동사, 뭐 여러 가지 막 용어들을 막 넣어 놓으면서 공급의 타동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거를 암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암기를 사람들이 잘 못하죠. 그러니까 암기를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오형식이 나오면 암기를 못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암기를 안 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냥 어렵다고 느끼는 거죠. 그 용어랑 막 이런 걸 다 동사들이랑 이렇게 매치시켜가면서 외우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자타동사는 이렇게 카테고리 나눠서 외우면 안 돼요. 예. 물론 카테고리를 나누는 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나눠갖고 하게 되면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일형식이라고 해놓은 그 나열한 동사들이 꼭 일형식으로만 쓰이는 게 아닌데 거기에 갇혀지게 돼.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면은. 근데 일형식으로 이렇게 쓰인다고 했던 동사를 외웠는데 이게 막 3형식, 4형식으로 쓰이는 걸 보면은 이게 막 엄청난 그 멘탈의 붕괴가 오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책에서 나오는 식으로 자타동사를 공부하면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자타동사를 의미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영어 할 때는요. 의미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미적으로 다가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동사는 영어로 intransitive verb죠. 예, 그리고 타동사는 transitive verb라는 겁니다. trans가 건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뭐가 있는 동사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건너가니까 목적어가 있는 거. 이게 타동사고, 얘는 건너가지지 않는 거죠. 이게 없고 여기까지만 있는 거. 이게 자동사입니다. 아무튼 자동사는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사의 뭐상?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의미상이에요. 의미상.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만 있어도 의미적으로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동사의 의미는 뒤에 있는 어떤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문 봅시다. 바로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요. 뒤에 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냥 주어 동사만으로 말이 되죠. 이게 자동사예요. 자, 밑에도 볼게요. The leaf, 잎들이 갑자기, 얘는 부사는 껴들어간 거죠. 잎들이 갑자기 떨어졌다. 뒤에 뭐 필요해요? 잎들이 갑자기 떨어졌다. 철수, 이런 거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 잎들이 갑자기 떨어졌다. 사과. 뒤에 이거 목적어가 필요가 없다고. 얘는 의미적으로 그냥. 아시겠죠? 자, my life, 내 인생이 변했다. 뒤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는 술 마시지 않는다. I don't drink. drink가 이렇게 혼자 쓰이게 되면 뒤에 알코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술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I don't kill. 나는 살생하지 않는다. 뭐 필요해요, 뒤에가? 나는 달린다. 아무것도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동사는 특별한 게 아니야. 이거를 뭐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만 외우고 그게 아니라, 자동사는 뒤에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타동사를 볼 텐데, 타동사는 뭐예요? 타동사는 의미상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도 예문 볼게요. 제가 일부러 자동사에서 사용했었던 예문에 사용된 각각의 문장의 동사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타동사 예문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흔들고 있다. 나무를. 밑에도요. 나는 떨어뜨렸다. 나의 노트북을. 그녀는 변화시켰다. 나의 삶을. 나는 마시지 않는다. beer, 맥주를. 그쵸? 나는 죽일 것이다. 저 모기를. 나는 달리게 한다. 말을. 자, 여기 보시면은 동사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쉐이킹이죠? 얘도 쉐이킹이죠? 여기 드랍이죠? 여기도 드랍이죠. 체인지죠? 체인지죠. 드링크, 드링크, kill, kill, run, run입니다. 제가 일부러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는 자동사 문장, 하나는 타동사 문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식 문법책에서 분류해 놓은
그 형식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익히게 되면 이게 끝도 없이 개별적으로 다 외워야 되는데 의미적으로 보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쉐이크에는요, 흔들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흔들다라는 뜻, 무엇을 흔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change도요, 바뀌다의 뜻도 있지만 변하게 하다, 바꾸다의 뜻도 있는 거죠. 아직 떨어졌다의 뜻도 있지만 드랍이 뭔가를 떨어뜨리다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목적어가 없어도 말이 되는 자동사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가 결정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의미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쉬워요. 이거를 갖다가 막 어떤 동사는 무조건 자동사라만 쓰이고 어떤 동사는 무조건 타동사라만 쓰이게끔 보이려고 이렇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분류를 나눠서 그렇게 외우게 되면. 아시겠죠? 또 외우는 것도 쉽지도 않고 너무 세분화해갖고 카테고리를 나눠놓고. 그쵸? 자,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거 의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지 앞으로 동사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단어를 외울 때도 쉐이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외울 때 이거를 외울 때 그냥 흔들리다 라고만 외우면 안 돼. 흔들리다, 흔들다 라고 이렇게 둘 다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 쉐이크가 흔들리다, 흔들다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외울 수도 있지만 그냥 얘는 흔드는 개념으로 아시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서 얘를 흔들리다나 흔들다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시겠죠? 아무튼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은 내용적, 그쵸? 의미상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한 동사도 있죠. 기부 같은 거. 우리가 뭔가를 주려고 할 때는 필요한 게 뭐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주는 물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려면은 뭐가 또 필요해요? 받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부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몇 개 나올까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준다. 너의 엄마에게 편지를.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얘도요. 핸드도 건네다죠. 건네려면은 건냄을 받는 대상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건네는 물건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의미적으로 그녀는 건넸습니다. 나에게 편지를. 밑에도요. Have you sent your mother a postcard yet? 그렇죠? 여기도 sent가 동사죠. 너의 엄마에게 그렇죠? 포스트카드를 그렇죠? 보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보내다니까 보냄을 받는 대상과 보내는 물건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다가가야지 그냥 수요 동사 해갖고 뭐 give, tell 뭐 이런 거 딸딸딸딸 외우고 그렇게 하니까 좀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 좀 별표 하나 칠까요? 의미적으로 목적어가 세 개가 필요한 동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목적어가 세 개인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bet입니다. bet. 이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좀 건단 얘기죠. 건다. 내기하면서 뭔가를 건단 얘기죠. 걸다, 건다. 여러분, 뭔가를 내기해서 걸려면은요. 그쵸?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일단 내가 내기를 할 거니까 그 내기하는 돈의 액수가 필요하죠. 그쵸? 그리고 내가 내기하는데 그 내기하는 내용, 그쵸? 내기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 내기해서 거는 쪽, 그쵸? 거는 쪽이 필요하잖아. 내가 A에다가 걸 건지 B에다 걸 건지, 그쵸? 내기 대상이 필요하죠. 이 세 개가 필요한 거야. 왜 이게 필요해요? bet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다니까요. 이 의미가 요 세 개의, 그쵸? 세 개의 목적어를, 삼항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나는 건대요. 너에게. 얼마에 걸어요?
100불을 거는 거죠. 벅이 달러랑 같은 말이죠. 너에게 100불을 걸어요. 뭐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 내기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죠. That he won't be back again. 그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게 내용이죠. 내기 액수죠. 내기하는 대상이죠.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건다. 100달러를, 100불을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에 세 개가 이렇게 목적어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예. 이게 뭐 목적어를 세 개인 동사해서 뭐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사와 타동사 중에는요. 그쵸?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의미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의미적으로 이 두 동사에는 의미상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의미상이야. 자, 보십시오. 자, 바울이 has become, 됐대요. 지금 말이 돼요? 요게 이제 없다고 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의미적으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됐다. 알리죠. 알리가 remain,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대요. 자,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필요하죠. 히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히어로로 남아있다. 그쵸? 내 종교는 이다. 뭐예요? 뒤에 이것도 보호가 필요한 거죠. 보충 설명어가 기독교이다. 자, 밑에도 나는 부른다.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나는 그를 불렀다. 이거 근데 뭐라고 부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 설명어인 my boss가 오는 거죠. 나는 그를 나의 보스라고 불렀다. 나는 발견했다. 그를 어떻게 발견했어요? 죽은 상태로 발견한 거죠.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의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발견했다. 그가 뭐 하는 것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가 누워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Teacher Kim's Additional Explanation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국에서 가르치는 오형식 분류법에 따라서 어떤 동사를 외우고 그 동사가 반드시 하나의 형식에만 갇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위에서도 얘기했죠. 오형식 분류법으로 동사를 나눠 놓고 그 동사가 마치 그 카테고리에서만 사용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동사들은 원어민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각각의 형식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밑에 이제 예문 보시면은 그 티모시 켈러라는 이 저자가 쓴 요 책의 The Reason for God의 8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파란색만 한번 볼까요? 이건 좀 어려워서 이 부분만 좀 여러분들 볼게요. 자, 사실상 그것은, 이건 대명사예요. 그것이 우두고 동사죠. 동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왔어요. 고가, 여러분 이게 지금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있는데 고가 여러분 오형식입니까? 고가 오형식이라고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우리 이거 어디서 배워요? 1형식이나 2형식이라고 우리 문법책에서 학창시절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고는 5형식으로 또는 이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가 뭐라고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이 고는 뭐뭐라고 말하다 정도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요거 한번 좀 길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 맥커리라는 사람은 아마도 의도했대요. mean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의미하다가 아니라 의도하다죠. 그렇죠? 뭘 의도해요? 제안하는 것을 의도했을 거예요. 대절을 제안하고 뭐 제안하다, 나타내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다 있겠죠. 서제스트가. 자, 뭐를 이제 제안하고 시사하고 암시하고 그렇습니까? 대절이죠. 바로 그 행위, 즉 과학의 행위가 강조한 겁니다. 베리는 플랙티스를 요구한다는 것을. 뭘 요구해요? 또 데디아를 요구하는 거죠. 누군가가 그 생각을 거절해야 한다고. 그렇죠? 예. 그 누군가가 생각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과학의 바로 그 행위가. 그것을 의도하는 것처럼 의도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맥커리가. 근데 그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누군가를 죽은 자들로부터.
이 생각을 누군가가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과학의 그 바로 행위가 요구한다는 것을 의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그쵸? 근데 이러한 주장은 뭐와 같다? 뭐와 같아요? 바로 술 취한 자와 같대요. 근데 그 술 취한 자는 누구예요? insist on은 고집스럽게 주장하다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찾으려고. 그의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어디 아래에서 단지? 바로 그 거리의 불빛 아래에서만. 자, 뭐라는 이유로? on the ground 대시죠? 뭐뭐라는 이유로, 대디아라는 이유로인데 그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은 빛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빛이 거기에만 있다는 이유로 거기에만 이제 거기 아래에서만 잃어버린 차 키를 찾으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술 취한 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장이. 아시겠죠? 이게 문맥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해석은 그렇습니다. 자, 사실상 이제 앞의 내용을 다시 이것은 이제 앞 내용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술 취한 자가 어떻다? one better,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요 부분에서 이 내용을 이 콜론으로 설명을 해주죠. It would go the drunk one better. 좀 이해하기 어렵게 썼잖아요. 그렇죠? go라는 동사를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는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콜론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즉 그것은 주장하는 것이죠. 데디아라고. 즉 비코즈에 삽입됐죠. 열쇠가 어둠 속에서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열쇠들이 있어야 한다고. 어디 아래에? 빛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그 다음에 목적어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오형식의 카테고리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도 보세요. 그들이 소리쳤죠. 자,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제기대명사 목적어 나왔죠? 그리고 horse라고 이게 목적 보호까지 나왔어요. 샤우트 그냥 소리치다. 우리가 자동사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완전 자동사로. 그들이 소리쳤어요. 그쵸? 예, 그리고 목적어 목적 보호 나왔어요. 이거 오형식으로 쓰이잖아요. 일단 형식만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이거는 소리치게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 스스로가 소리치게 해서 목소리를 쉬게 만든 거죠. horse.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목소리가 쉬었다 정도로 편하게 의역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샤우트 다음에 목적어와 그리고 이 themselves 목적어죠. 얘네들을 설명해주는 horse까지 나온 거죠. 자, 그리고 가인이 일했죠. work도 자동사로 배웠는데 뒤에 목적어 나오네요. 이때는 경작하다의 의미가 되겠죠. 땅을 경작했다. 선교사들이 work, 일했죠. 이것도 목적어 나왔죠. 헐셀프로 제기대명사긴 하지만 그리고 목적 보호, 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시키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는 여잔가 보네요. 그녀 자신을 일시켜서 아프게끔 만든 거죠. 그렇죠? 예, 몸이 아플 정도로 일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 히브리 바이블이 doesn't read well이에요. read는 타동사라고 배웠는데 지금 자동사잖아요. 목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읽힌다가 되겠죠. 의미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그 카테고리를 깨야 됩니다. 깨고 의미적으로 문맥에서 지문에서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로 쓰였는지 그렇지 않은 동사로 쓰였는지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분간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5가지 형식으로 모두 사용되는 동사가 있죠. 그게 바로 make죠. 네, make. 그래서 reading the Bible steadily,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은 doesn't make for, 그죠? 네, make for는 이제 이 뭐랄까 이 도움이 되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다. 우리 contribute to죠. 네, contribute to의 뜻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되겠네요. 이때는 이제 내가 저는 5형식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쵸? 완전 이제 자동사인 1형식이라고 그렇게 굳이 분류하자면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부는 뭐가 될 거예요? 엄마가 될 거죠. 모든 산자에. 그쵸? 이때도 이게 되다죠. 얘는 보어가 되겠죠. 이제 한국식 문법책의 2형식이고. What gives you? 무엇이 주니 너에게? 그쵸? 뭐를? 그 권리를 이죠. 어떤 권리?
그러한 판단을 할 권리를 무엇이 너에게 주니? 이때는 사형식이 되겠고, 그리고 너의 와이프가 만들었죠? 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녁으로 만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녁을 만들어 주었다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형식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자, 나는 만들 겁니다. 너를 아버지로. 어떤 아버지예요? Multitude of Nations죠. 예,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너를 만들 거다. 이때는 목적어랑 목적 보호네요. 이거 오형식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기분은 사형식인데 make는 삼형식이죠. make 다음에 여기 목적어 나왔으니까 이게 삼형식이네요. 순서대로 1, 2, 3, 4, 5형식으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동사든지 간에 우리가 문법책에서 그렇게 분류해 놓은 그 분류에 따라서만 고정되게 그렇게 암기하시면은 안 되고 의미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동사들은 정말 그 형식에 한국식 문법책에서 정해놓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자, 동사와 관련해서 유념해야 될 내용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긴 주어 짧은 동사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주어가 있고요. 자, 주어가 있고 이 주어가 품사가 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사 뒤에는 다양한 수식어구가 오겠죠. 어떤 게 와요? 어떤 게 오죠? 전명구가 오겠고, 그리고 투부정사도 오겠고, 그리고 분사도 오겠고,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와요? 그리고 이제 형용사절도 오겠죠.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 같은 거, 형용사절도 오겠고, 그쵸? 그리고 동격도 오겠고, 동격. 아무튼 이런 것들이 와서 주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동사가 이렇게 짧게 하나 오는 거예요. 요 문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예문을 3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동사를 찾아보세요. 동사는 이제 문장 전체의 본동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동사가 뭡니까? 동사가 interest 아니죠? 뭐예요? 바로 has increased가 동사죠. 이게 동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주어는 number죠. the number. 자, 외국인들의 수죠. 그쵸? 자, 전명구가 꾸며주고 있죠. 근데 그 외국인들도 명사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interested in Korean language죠. 꾸며주고 있죠.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수. 자, 뭐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요? 바로 한류 때문에, 코리안 웨이브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들의 수, 이게 주어죠. 그게 증가했다는 얘기죠.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쵸? 지난 몇 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긴 주어를 파악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도 한번 보시면요. the fact죠. 예, the fact that. 동격의 대시죠? 예, 주어가 the fact고요. 동격의 대시로 확장이 된 거예요. 어디까지입니까? 동사가 뭐예요? 쭉 보시면은 바로 is 앞까지죠. 자, 어린이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측면들을, 문법의 측면들을. 근데 그 문법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정보도, 그쵸? 받지 않는 그 문법의 측면들을 어린이들이 알게 되는 바로 그 사실, 알게 되는 사실이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하다. 자, 밑에도요. 자, 이거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쭉 보시면은, 예, applying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주부죠. 그렇죠? 긴 주어, 짧은 동사. 자, 텍스트를 적용하는 거죠. 바로 이 새로운 상황에. 그 상황 어떤 상황인데요? 예, 컴마 괄호 묶어줘야겠죠. Could not have been envisaged by its author. 바로 그 저자에 의해서 could not have been envisaged니까 상상될 수 없었던 새로운 상황에 그쵸? 텍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거죠. 저자에 의해서 생각되어질 수도 없었던 상황. 그 새로운 상황에 텍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왜곡이 아니다.
왜곡이 나레이브 업비죠. 왜곡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확장이다. 뭐에? 텍스트의 핵심 의미에. 자, 긴 주어 짧은 동사 알아두시고요. 근데 동사가 꼭 짧지만은 않아요.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동사가 확장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달 확장이죠. 이런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거. 그 다음에 현재 완료 확장이라 그래요. have pp.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예요. 이게 done라고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진행 확장입니다. b 플러스 ing. b 플러스 pp 수동 확장이죠. 동사가 확장될 때요. 이렇게 A, B, C, D 순서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연습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work라는 동사를 가지고서 모달 확장, have pp 확장, bpp 확장. 즉 모달 확장, have pp 확장, bpp 확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모달 확장이니까 뭐 조동사 will을 쓴다고 치면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한 칸씩 밀려서 확장시키면 돼요. have 플러스 pp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b 플러스 pp. b 플러스 pp죠. 이걸 갖다 하면 어떻게 돼요? will은 그냥 내려오죠. 그 동사 원형인데 have 써야 되죠. pp인데 be니까 be이죠. 그리고 얘 pp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동사로 하랬죠? work로 하라 했으니까 요거에 pp 형태 work들을 쓰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모달 완료 수동 확장이죠.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것도 have pp하고 bing의 확장이에요. have 플러스 pp와 bing의 확장이죠. 그럼 뭐예요? have는 내려오죠? pp인데 be니까 be이죠. ing 내려오면 되는데 work로 하랬으니까 working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그냥 제가 또 해드리면은 bing하고 bpp가 확장되면은 b 플러스 ing 그리고 bpp 이렇게 한 칸 밀려서 하면은 뭐가 됩니까? being worked가 되겠죠. being worked. 얘도 have been worked. 그 다음에 네 개 다 하면 확장을 모달 have pp 진행 수동 확장 다 하면 어떻게 돼요? will have been being worked. 즉 will 그렇죠? will have been being worked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 주어 그리고 동사도 짧은 주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확장되어서 긴 동사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예문 몇 개 뽑아왔어요. 이것만 보고 동사 마치도록 할게요. 자, what they do not understand 주어죠. 그렇죠? 이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주어입니다. 뭐뭐 하는 것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can have been spent예요. 그렇죠? 예, 조동사 완료 수동 확장이죠.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이 이제 spent니까 이게 그 많은 것이 많은 시간이라고 보겠죠. 많은 시간이 쓰여질 수 있었는지. 그렇죠? 자, without 다음에 little이 나왔네요. 부정어 나왔으니 거의 without과 비슷해요. 아시겠죠? 예, 뭐 하는 것 없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줄, 그렇죠? 보여줄 만한 것이 그렇게 없는 거죠. 없이. 그것에 대해서 보여줄,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보여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없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비되어질 수 있었는지이다.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보여줄 그런 어떤 것이 없이. 되셨죠? 예, 조금 해석이 어렵지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be going to가 거의 will과 같은 거죠. 예. will have to가 왔네요. 또 그렇죠? have to가 왔어요.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행해져야 할 것이다가 되겠죠. 이건 행해지다. 이거는 뭐뭐 해야 하다니까 행해져야 하다. 그리고 be going to니까 행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그것이
그쵸? 예,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사가 길어진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너는 알지 못한다. What you are asking. 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한다. Are you able to drink? 너 마실 수 있니? From the bitter cup of suffering. 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니? 즉, 이 쓴 고난의 잔은 뭐예요? I'm about to drink죠. 내가 막 마시려고 하는 잔이죠. 그쵸? 내가 막 마시려고 하는.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자, are you able to be baptized? 너 할 수 있니? 세례받을 수 있니? 이거죠. 예. be able to be baptized. 너 세례받을 수 있니? 뭘로? 세례로. 고난의 세례로. 근데 그 고난의 세례는 뭐예요? I must be baptized. 내가 받아야만 하는. 그쵸? 내가 그것과 함께 받아야 하는 그 고난의 세례를 그쵸? 받을 수 있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 했고요. 여러분들 이 동사 내용은요. 제가 간략하게만 다뤘는데 나중에 우리가 후반부에 가서 문장의 형식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때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